보면은 캐릭터의 주소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캐릭터 주소 타입은 로컬 변수예요. 그렇죠? 로컬 변수고 이거는 아까 이제 실행될 때에 여기 요 힙 데이터의 메모리 영역은 여기 잡혀요. 요 스택에. 그 순서가 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어디래요? 프린트 F 밑에다가 들어가도 이 프린트 이 C 프로그램의 신텍스상 이 데이터 타입 선언하는 거는 문장 앞에 선언하게 돼 있잖아요. 이 밑에 선언을 못 하게 돼 있죠. 프로그램 신텍스상. 신텍스를 까먹어서. 네. 그래서 여기는 주소만 잡히고 이 주소가 가리키는 영역이 이 힙 영역을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힙에다 데이터를 여기 메모리 알로케이션 받아주고 이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힙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예. 그러면 에드에서 코드 수행되면서 만약에 포인터로 메인에서 받아온 변수가 있으면은 예. 그 변수가 에드의 그 영역에서도 바뀌고 또 예. 위에 거에도 같이 예. 그게 C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인데 C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냐면 add 호출할 때 여기 그 이제 굉장히 좀 뭐 어드밴스드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ij 이런 식으로 줬는데 j 대신에 여기다가 j 앞에 암퍼샌드를 붙이면은 주소 타입이 돼요. 주소 타입을 주면은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이 그 여기에 int l로 넘어오죠. 요 l로 받는 게 요 j 값이 인티저로 받는 게 아니라 인티저 스타가 되죠. 여기는. 그래서 인티저의 주소 값을 여기서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주소 값을 받아오면 여기에서 이 j에다가 j 앞에 스타를 붙여가지고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주소가 가리키는 데 있는 값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요거를 넘기면은 여기에서 받아온 요 주소 값으로 받아오게 되면은 요 주소 자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스택. 예. 여기서 받아오는 스택에 요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받아온 어드레스 값을 변화시키면은 여기 있는 값을 직접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요 값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요 주소를 쫓아가지고 주소를 쫓아가니까 여기에 있는 값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가지고 이거를 변화시켜 주는 거지 이 스택에 있는 값을 직접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네. 함수의 리턴 값이 스크린 영역에 쌓인다고 하셨는데 예. 저기 지금 코드 위에 데이터 영역에 지금 함수 정의, 인트 애드는 이거 제가 여기에 이 함수는 지웠는데 요거는 안 지웠네. 요거는 함수 정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전역 변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지막에 네. 형태가 이 형태요? 프리를 안 시켜서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여주시는 예. 풀이 안 시키면 이거 이제 가비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메인에서 이거를 풀이를 안 시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데 메인이 끝나면 이게 다 끝나잖아요. 이 메모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그 풀이가 되는 셈인데 만약에 이거를 메인에서 엘로케이션 받지 않고 여기서 엘로케이션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 이제 두 번째 스택이 없어지더라도 이건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함수를 갖다가 한 번만 호출한 게 아니라 루프를 넣으면서 한 100번을 호출했어요. 100번 호출했는데 여기서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풀이를 안 시켰다. 그러면 이게 100번 호출한 100개의 이 메모리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수행할 때에 전체 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다른 걸 사용하려고 할 때에 이 메모리가 닫혀가지고 메모리 오버프로 돼서 수행 못한다든가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애드에서 말록하지 않고 메인에서 말록하더라도 풀이 안 시키면은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예. 함수 정의가 프로그램 코드를 할 때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요? 아니요. 함수 정의는 이거 이제 컴파일 할 때에 사실 소스상에 있는 거랑 실행 파일이랑 달라요. 이게 이제 실행 파일로 바뀌면은 바이너리 기계 코드로 바뀌면은 여기에 함수 정의도 그렇고 변수 정의도 그렇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수 정의는 다 없어져요. 이거는 컴파일 할 때 데이터로 정보로 사용하는 거고 실제 컴파일하면 이 코드상에 보면은
그 여기 뭐 썸은 add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 썸이라는 게 이 위에 있는 이 변수 정의한 거, 이 썸이 따로 있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define은 변수 정의한 거는 컴파일할 때 데이터로만 사용하고 다 없어지고 코드상에는 없고, 코드상에는 이 썸이 다 여기에 대한 그 주소로 밖에 있어요. 컴퓨터 주소로. 그래서 함수 뭐 정의든 변수 정의든 정의 자체는 실행 파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어셈블리나 기계어로 이거 프로그램을 한다면 기계어에서는 변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변수라는 개념 없고 특정 번지의 주소를 직접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는 컴파일할 때 사람이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컴파일되는 변수는 다 기계어 주소로 바뀌어가지고 다 코드가 돼버려요. 이게 질문 나오는 것들이 마치 그 프로그램 랭귀지 강의처럼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자, 이게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요거 하는 특수 상황 중에서 이런 경우를 이제 가정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루프를 돌아요. 100번 루프를 돌면서 add라는 함수를 100번을 콜해요. 100번을 콜하는데 콜하고 리턴 되면은 다시 또 루프로 또 콜하고 리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그때 이제 하다가 이게 잘 애니메이션이 안 돼가지고 안 났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이거를 add를 호출을 했어요. 콜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게 스택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택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요때 이제 호출하는 거, 이게 i가 0부터 100이니까 여기 파라미터 i로 들어가는 거는 0으로 해서 호출을 하죠. 0으로 해서 호출을 하면은 이게 실행되고 나서 리턴이 돼요. 리턴 되면은 이 스택이 없어져요. 그쵸?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루프를 도니까 그 다음에는 j가 1이 된 상태에서 호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add 스택이 또 쌓이는데, 이때는 이제 파라미터가 1이에요. 값이. 로컬 변수 값이. 그리고 또 이제 리턴이 되고, 그 다음 호출할 때는 3이 되고, 계속 해서 100까지 이렇게 호출이 되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2 해서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100보다 작으니까 99까지 호출이 되죠. 99까지 호출이 되고 99가 리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포로를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 스택이 지워지고 이렇게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은 스택이 만들어졌다 지워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시브 함수, 재기 함수. 아까는 이 메인에서 썸을 여기서 이 함수를 통신을 100번을 반복해서 콜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팩트라는 함수를 콜했는데, 이 팩트라는 함수가 이 안에서 실행하면서 이 안에서 팩트라는 함수를 또 콜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콜할 때 스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처음에 이거 이제 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 메인이 시작되면은 메인에 대한 스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썸 팩트 100을 콜해요. 100을 콜하면은 요 스택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 스택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요 파라미터 값은 100으로 요 스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서 여기서 그 1이면 끝나는데, 1이 아니까 여기서 또 콜을 해요. 또 콜하는데 K-1이니까 요거는 이제 팩트 99를 콜하는 거죠. 그러면 요 스택이 또 만들어져요. 똑같은 팩트에 대한 스택이. 근데 요때 이제 99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다시 자기 자신을 다시 콜해가지고 여기서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또 실행이 되고, 그 위에 있는 팩트는 여전히 요 스택에 남아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9에서 오면은 그 다음에 또 1 빠지고 98로 또 콜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98, 97, 96 해서 100번이 쫙 쌓이는 거예요. 스택이 100개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콜하는 게 1까지 내서 이제 2면은 2 빼기 1에서 팩트 2를 콜을 해요. 2를 콜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이때 이제 K가 1이니까 K가 1이면은 F는 K 해가지고 이쪽으로 리턴 그 F를 하고 끝나요. 그냥 리턴을 하면 이제 스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하면은 이게 팝이 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그 위에 있는 게 또 리턴하고, 또 이제 그 팩트가 리턴하니까 또 리턴하죠. 여기서 99가 리턴하고 98 리턴하고 2 리턴하고 3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턴하죠. 그럼 리턴 해가지고 쭉 없어지고 마지막에 99까지 와서 99가 리턴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처음에 여기서 호출했던 이 팩트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 리턴이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메인으로 넘어와서 끝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스택이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상태는 앞에 이제 설명했던 이런 부분이고,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new 상태에서 ready, learning, waiting 요 세 개가 이제 계속 그 루프 도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배치 프로세싱에서는 이런 상태가 없어요. 배치 프로세싱으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러닝 돼서 끝나면은 이쪽으로 가서 터미네이트 되는 게 배치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에서는 레디 상태에서 CPU 할당받아서 러닝이 되다가, 그 다음에 IO가 발생하면 이 밑으로 가요. 밑으로서 IO 처리를 하고 웨이팅하고 있다가 IO가 끝나면은 레디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기다렸다가 CPU 받으면 다시 러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이고, 이 위에 인터럽트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다중 프로그래밍에도 가끔 있어요. 다중 프로그래밍에도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인터럽트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저 경우 시그널 체제,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 CPU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을 때, 그러니까 타임 슬래스가 지났을 때에 그때 이제 장제적으로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레디 상태로 바꿔줘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기 중인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실행해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주로 타임 쉐어링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링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해줄 때 이제 프로세서를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바꿨다가 다시 실행해주고 이런 거 할 때에 프로그램 실행 중인 거를 그냥 스탑 시켰다가 무조건 실행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는 거는 프로세스의 복잡한 프로그램 절차가 있는데 현재 어디 정도로 실행하고 있고 현재 실행되는 상태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CPU의 레지스터의 값은 어떤 상태로 돼 있고, 뭐 파일은 오픈이 돼 있는지 또는 크루즈가 돼 있는지 이런 상태 값을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PCB라는 스트럭처를 이용해, 블록 스트럭처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 스트럭처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종지했다가 실행할 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 모아놓고 이걸 하나의 셋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로 갔다가 러닝 상태로 오고 할 때에 이거를 레디 상태로 가면 이 값을 레디 상태로 돌리면서 어딘가 저장을 시켜놓고 다시 실행하면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레지스터는 CPU는 레지스터 값을 이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나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시작하면은 중단되기 전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PCB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의 레디 상태에서 CPU 할당을 받아서 러닝 상태가 되다가 이게 이제 IO가 발생하거나 뭐 타임 쉐어링의 타임 슬라이스가 익스파이 돼서 다시 레디 상태로 가거나 또는 IOQ 웨이팅 상태로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바뀌어서 레디 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요 과정을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그러고, 요 컨텍스트 스위칭은 이제 시그널 처리 시스템이나 다중 처리에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에는 앞에 있는 요 PCB 데이터를 가지고 CPU 러닝 상태에서 스탑이 될 때는 이거를 스테이트 세이브에서 메모리에다가 별도의 메모리에 요 값을 저장을 하고, 새로 여기 있는 거를 수행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PCB 데이터를 CPU의 레지스터나 이런 걸로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딱 체인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부분이고, 프로세스 생성할 때에 막연히 그냥 무조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과정이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 유닉스 기준으로 하면은 기존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자기가 똑같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유닉스에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를 용어를 원래 있는 프로세스를 페어런트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 마치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듯이 그런 유사한 속성을 프로세스 간에도 가져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프로세스를 만들면 프로세스는 식별자로 구분이 되고, 이거는 프로세스 아이덴티파이어 해서 PID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페어런트가 하나의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차일드가 그 할당, 그러니까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든가 뭐 파일 갖고 있으면 파일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받을 때 이거를 어디까지 상속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는 OS의 구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차일드를 만들 때에 어디까지 상속해 줄까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 방식은 일단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만들게 되면은 페어런트가 차일드는 독립적인 두 개의 프로세스가 되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인데 패러럴이 아니라 컨커런트하게, 그러니까 병행 처리, 그러니까 타임 쉐어링에 의해서 하나의 CPU가 교대로 처리해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 처리가 되면서 그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페어런트는 원칙적으로 차일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페어런트가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세스가 다 수행이 끝나야지 페어런트가 끝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공간의 공유 방식은 차일드하고 페어런트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차일드가 페어런트의 모든 것을 카피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글로벌 변수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변수하고 차일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변수는 다른 영역에 카피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글로벌 변수를 바꾼다고 다른 쪽에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 요런 그 주소 공간은 요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널의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하거나 또는 공유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닉스의 그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하는 방식은 요런 식으로 해서 그 페어런트가 시작되면은 포크라는 함수를 콜을 하죠. 포크라는 함수를 콜하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페어런트 외에 페어런트하고 똑같은 게 차일드가 하나 더, 이미지가 카피돼서 똑같은 프로그램 모듈의 메모리에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요 포크 다음 문장부터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돼요. 동시에 실행이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은 이 포크의 리턴 값은 PID의 값만 달라요. PID의 값이 페어런트 쪽에는 그 0보다 큰 어떤 양수가 되고, 음수면 L하고 양수가 되고, 차일드는 PID가 0으로 이렇게 딱 어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머의 의도죠. 그래서 내가 차일드 프로세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 컨디션에서 이 PID가 0인가를 체크해서 0이면은 차일드가 하는 일을 해주고 0이 아니면은 페어런트가 하는 일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페어런트는 차일드가 끝나야지 끝나니까 웨이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차일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끝나면은 그 다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물론 이 사이에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포크를 해가지고 다른 차일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모든 차일드를 이런 웨이트 콜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차일드 프로세스가 한 6, 7개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웨이트를 어떻게 콜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때는 웨이트 이 파라미터 안에다가 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차일드가 있으면은 그 차일드의 PID, 여기서 얻어진 거, 그 PID 값을 주면은 그 차일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웨이트 콜을 하면은 여러 개의 차일드 중에서 먼저 끝나는 차일드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를 받아서 그 웨이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기다리려면은 while 반복문을 써가지고 웨이트를 여러 번 콜해가지고 차일드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이제 그 페어런트가 끝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크하는 프로그램의 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변수가 없으니까 이게 텍스트 영역만 있고 전역 변수 영역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힙하고 스택을 위한 영역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메인에 대한 이 스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PID는 포크에서 이제 포크라는 함수를 콜한 경우, 콜을 하면은 이거 이제 일반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콜을 하는 순간 이거랑 똑같은 메모리 이미지가 또 하나 만들어져요, 메모리에. 그리고 요거는 원래 프로세스고 이건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다른 게 이 차일드 프로세스에 여기서 포크를 콜하고 나서 PID의 값은 여기서 리턴된 게 0이 리턴돼요, 여기는 0이 리턴되고,
페어런트는 0이 아닌 어떤 다른 프로세스 아이디, 차일드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다르고 두 개가 프로그램 코드하고 글로벌 변수가 있으면 전역 변수까지 똑같이 카피돼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서 그 실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코드는 여기도 똑같이 실행되고 여기도 똑같이 실행돼요. 같이 여기도 이거를 실행하고 여기도 이걸 실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PID가 0보다 작으냐 이런 조건은 없이 그냥 실행하면은 이거 두 개 프로그램이 똑같은 짓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두 개가 실행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역할을 달리하기 위해서 PID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차일드 같은 경우는 PID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될 거고, 페어런트는 0보다 작지 않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죠. 페어런트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차일드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루트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페어런트는 이 부분에 해당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프로세서가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종료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 차일드 프로세스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들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서로 데이터 공유가 안 되니까 데이터 공유할 필요는 뭐 프로듀서 컨슈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프로세서 A하고 B하고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은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불이 될 거죠.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어떤 그 쉐어드 메모리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서로 두 개 프로세서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 건물 스위치가 밖에 있나? 네? 어떤 게 움직여요? 아, 센서가 있어요? 안 움직이는데? 어두워도 괜찮아요? 보는데 지장 없어요? 이거요? 이건 다 켜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서 마스터 스위치가 내려진 것 같은데 지금? 저기요, 여기 불이 꺼졌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누가 전기 손번을 하고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요약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드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쭉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그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헤비웨이트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스레드는 프로세서가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경량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그 프로세서가 다른 점은, 그 프로세서는 새로운 프로세서가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텍스트하고 데이터하고 모든 거를 다 카피하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 있는. 근데 스레드는 텍스트 코드하고 데이터는 카피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원래 프로세스랑 공유하고, 요 스레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택만 따로 가져요. 스택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 공간은 원래 프로세스, 메인 프로세스하고 똑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스레드하고 그 원래 프로세스하고 스레드하고 한 스레드가 데이터 그 글로벌 변수를 바꾸면은 다른 스레드나 그 원래 프로세스에서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하니까 이제 스레드는 만들 때 스택만 따로 만들어지니까 만드는 것도 시간도 굉장히 짧고 메모리도 적게 차지하고 굉장히 좀 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은 전역 변수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공유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은 오동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바꿨는데 다른 쪽이 바꾼지 모르고 뭐 딴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서로 원치 않는 이제 프로그램 로직이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부분들이 그 뭐 프로세스 CPU 스케줄링이라든가 또는 뭐 데드락
해결하는 방법, 뭐 컨플릭트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쓸 때에 스레드의 어떤 효과를 이제 올릴 수가 있고 단지 스레드 기능만 이용하면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그런 것들을 가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레드는 멀티 스레드하고 싱글 스레드 개념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멀티 스레드, 싱글 스레드의 개념 이전에 이거는 OS가 이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는 OS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OS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솔라리스라는 OS 이후로는 대부분 멀티 스레드를 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 스레드하고 싱글 스레드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아까 그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 영역이고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순서는 아까 원래 이제 뭐 코드 데이터가 밑에 있었지만 그냥 구성 요소만 놓고 보면은 코드 데이터 파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네스트 값 그다음에 스택 값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싱글 프로세스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이런 형태가 싱글 프로세스 형태고 멀티 프로세스는 이런 실행되는 게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 이 동시에 실행되는 단위가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는 여기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이거 하나가 통째로 카피돼 가지고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스레드는 요 데이터, 코드, 데이터, 파일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요 스레드는 하나의 그 어떤 펑션, 하나의 그 프로그램 그 내부에서 하나의 프로시저가 스레드로 만들어지게 돼요.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포크해서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스레드를 만들 때는 스레드에다가 함수 이름을 주게 돼 있고 그 함수 하나만 수행하는 게 스레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수행할 때 필요한 거는 스택만 필요하죠. 그 함수에 대한 스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컬 변수나 이런 것들 처리하니까. 그래서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는 요 스레드를 위해서 요 스레드에 해당되는 스택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병행해서 처리가 되고 이 안에서 이 위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스레드들도 그 글로벌 변수를 바뀐 거를 같이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변수의 로컬 변수는 다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로컬 변수는 공유가 안 되죠. 자기 로컬 변수는 자기 스택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변수는 공유가 안 되고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 스레드를 실행하는 방식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을 때에 세 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스레드를 수행할 때에 동시에 세 개를 같이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실행하려면은 각각의 이 세 개 스레드를 실행하려면은 CPU가 3개 이상 있어야 되죠. 각각의 CPU에 스레드를 하나씩 할당하고 이게 세 개의 CPU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방식을 패러럴 프로세싱, 병렬 프로세싱이라고 그러고 이게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에 의해서 병렬적으로 패러럴하게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세 개가 같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CPU 그림이 잘못됐네. 이게 정리하면서 그 잘못된 건데 이게 CPU가 세 개가 아니고 CPU 하나예요. 그 두 개는 지워주세요. 이 하나의 CPU가 시간을 쪼개서 번갈아 가면서 T1 했다가 T2 했다가 T3 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게 실행해주는 이게 타임 쉐어링이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게 그 컨커런트 프로세싱, 병행 처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컨커런트로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행돼서 이제 그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새로운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만들 때 프로세스는 포크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반면에 스레드는 스레드 크리에이트라는 함수, pthread cre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유닉스에서. 그리고 포크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안 주고 포크를 콜하면은 프로세스 통째로 카피가 되고 이제 리턴되는 값만 다른데 이 pthread create는 이 안에다가 특정 함수 이름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pthread create는 모든 프로세스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준 이 함수 기능만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스레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크 같은 경우는 통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exec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pthread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여기 함수 이름을 직접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게 여기는 wait인데 여기는 pthread join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exit 대신에 pthread exit라는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스레드하고 프로세스에 이제 진행되는 컨트롤 플로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스레드도 없고 프로세스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스레드를 쓰는 프로그램 그리고 요거는 프로세스를 포크하는 프로그램
요 세 가지 경우의 프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메인에서 쭉쭉쭉 실행하다가 메인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add라는 펑션을 콜했어요. 그 펑션 콜하면은 이 add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소스 상에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 안에. 그럼 add를 호출을 하죠. 그럼 add를 쭉 콜하고 해서 리턴을 하면은 이 호출한 포인트로 리턴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다음 거를 실행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차적으로 요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패럴 그 덕렬 수행이 아니라 그냥 시퀀셜 프로세싱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레드를 콜하는 함수는 이거랑 모양은 비슷한데 스레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메인에서 쭉쭉 실행하다가 여기서 그냥 펑션을 콜하는 게 아니라 요 add라는 펑션을 콜하는데 pthread create라는 거를 이용해서 콜을 해요. pthread create라고 이 안에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요 파라미터의 펑션 이름에다가 add라는 거를 줘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pthread를 만들면은 여기에 준 add라는 함수가